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보 포커스 120호를 발간했습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재정과 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훈부문 예산과 독립유공자 현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보훈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복지 분야보다는 증가폭이 작습니다. 지난 5년간 보훈 부문 예산 규모는 11% 늘었는데 같은 기간 보건복지 고용 분야는 24% 넘게 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고령화입니다. 2025년 기준 등록된 독립유공자 18,000여 명 중 생존하고 계신 분은 5명뿐이고 2024년 기준 평균 연령은 100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평균 나이도 79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논의에 주목해야 할까요? 첫째,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둘째,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 셋째, 고령화된 유족의 생활에 맞는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독립유공자 예우 개선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재원 문제입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원래 친일재산 매각 대금인데 실제 매각 성과가 크지 않아 대부분을 국가 일반 재정에서 보충해온 실정입니다. 국회는 이런 구조의 기금 운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요하다면 일반 재정을 통해 기금 사업을 수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우 대상을 넓히는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독립유공자 신규 포상 실적은 크게 줄었고 정부에 의한 발굴도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발굴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심사 인력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후손을 확인하지 못해 상훈이 전수되지 못한 사례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2024년 말 기준 약 7천여 명의 훈 포장, 표창이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데 후손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해서 전수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고령화에 따른 생활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보훈급여금이 다른 사회복지제도 심사에서 소득으로 잡히는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보훈급여금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정당한 보상임에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심사 때 소득으로 계산되면서 오히려 다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2022년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유족들의 현실적 어려움은 의료와 요양 지원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족의 평균 연령은 79세에 이르렀지만 의료비 감면은 주로 보훈병원에만 적용되어 혜택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보니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거나 의료비 부담 자체를 경감해 주려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전국 보훈요양원 정원은 약 1,600여 명으로 늘어나는 입소 수요가 문제될 수 있는데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요양원 입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나보 포커스 120호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의 개선 과제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이러한 논의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이 더해질 때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따뜻한 예우가 실현될 것입니다. Focus on 국회 예산정책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